안녕하세요. 건축가 인지입니다. 오늘은 공간 심리학으로 본 건축 디자인 원리 중 첫 번째 시간으로 균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검색해 보면 시각적 요소가 디자인의 다른 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시각적 요소를 배열하고 구성 요소가 적절하게 분포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은 시각적으로 평형을 이루어 안정감을 주는 상태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분포하여 평형을 이루어 안정감을 주는 상태나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간 심리학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몸과 공간으로 건축 디자인 원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음을 통해서 신체 공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동시에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본 균형 시간 되겠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면 어떤 인상을 떠오르게 됩니까? 저는 저울이라는 첫인상이 생각납니다. 지금 보는 사례 사진처럼 법과 정의의 여신은 모든 사물과 그리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저런 저울로 엄중하게 무게를 재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무게도 당연히 신이만큼 가능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건물 무게를 쉽게 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각적 무게감입니다. 즉 눈으로도 건물에 대한 무게감을 판단한다는 것인데, 사실 신에 비하면 인간의 행동이나 활동이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현실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 디자인 원리로 그림 읽기를 지은 김지훈님의 책에서 많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참조하시고 저는 건축에 맞게끔 이것을 내용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먼저 건축에서는 밝음과 어두운 두 가지 면이 있을 때 어두운 쪽을 좀 더 그 크기와 면적 부피에 따라서 그 무게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한쪽 면에 기둥선을 중심으로 하여 한쪽 면에 있는 가장 어두워 보이는 기둥 하나가 다른 편에 있는 기둥 10개, 3가지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적 무게감을 평행하게 이루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많이 찾아보고 그것을 사진을 통해서 검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도하에 지금처럼 저런 프레임 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이 사진이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했을 때 포인트가 저렇게 사진의 중심 부분의 기준선을 통해서 이게 이런 상태일 때 무게감이 서로 같구나는 것도 간접적으로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각적 무게감은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무게감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의 표면이 부드러우냐, 날카로우냐에 따라서 시각적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창호가 많은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벽면이 보입니다. 단쪽 부분은 곡면도 매우 부드럽게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부드러운 면이 있는 그 한쪽 면을 상쇄할 만큼 무게감을 갖는 부분이 역시 창호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창호는 앞서 말씀드린 어두운 부분도 있어서 무게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날카로운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무겁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요소가 단순하냐, 어떤 건물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복잡하냐에 따라서도 시각적 무게감을 사람들은 다르게 느낍니다. 지금 계단과 난간이 보이시고 창문까지 보이는 저쪽 부분에는 건축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
단쪽에 보이시는 부드러운 곡면이 있는 거대한 메스가 3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간 쪽에 무게감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사각형과 원기둥처럼 볼륨의 형태에 따라서 시각적 무게감을 달리 느끼는데 원기둥 쪽으로 사람들은 더 무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진 프레임 속에서의 정중앙 부분에는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을 건축에서는 축이라는 것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축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찰자의 나 한 지점부터 다른 한 지점까지 가상으로 선을 연결하는 것이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효과를 가지려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한 지점,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인 출입구가 제가 설명을 따로 하려고 하는데요. 메인 출입구와 나의 관계에서 가상의 선을 긋고 사람들은 그 가상의 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메인 출입구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메인 출입구를 건물에서 시각적 무게감이 균형을 이루는 부분을 시각적으로도 건물이 정중앙이라는 느낌을 받는 부분에 메인 출입구를 두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메인 출입구로 통해서 정중앙으로 갔기 때문에 각 부분으로 가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가의 의도가 건물의 정중앙 쪽으로 메인 출입구를 뒀다는 의도도 줄 수 있고, 건물의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간접적 유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시각적 무게감을 통해서 메인 출입구를 설정하는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건축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실 건물의 매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건물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직사각형의 크기를 조정하면 원과 원기둥 사이에 전체적인 조합을 해서 시각적 무게감에서 기준선이 원기둥에서 포함됐던 것이 직사각형과 원기둥 그 사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건물의 설계를 했을 때 꼭 모형을 통해서 건물의 부피감이나 크기를 직접 재현해 보면서 내가 뭔가 건물의 중심 부분에 메인 출입구라든지 혹은 홀을 두어서 각 건물을 접근하기 쉽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도를 넣을 수 있을지를 파악할 때는 이런 시각적 무게감을 모형을 통해서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평 배치와 수직 배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기준선을 중심으로 건물의 두 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쪽 건물면이 다른 쪽 건물면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면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 정중앙 부분인 기준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창호가 지금 수평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건물의 인면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인면이 작은 부분에는 창호가 어떻습니까? 수직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수평적인 부분보다는 수직적인 건축 요소로 인해서 시각적 무게감을 더 준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발코니까지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저 발코니가 수직적인 배치로 인해서 무게감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건축 디자인적으로 좀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건물의 모서리 부분을 내가 정중앙으로 하고 지금 건물의 1층에서 이 부분이 1층 로비인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을 저는 1층 로비로 뭔가 유도하고 싶을 때, 그리고 각 건물의 정중앙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때, 각 건물의 접근이 편하게 한다는 걸 느낌을 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건물 인면을 한쪽을 더 늘린다든가 작게 한다든가 이렇게 과감하게 선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어진 면적이나 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건물 인면을 한쪽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 저렇게 발코니와 같은 수직적인 요소를 뭔가 하나 더 부착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적인 요소로 부착함으로 인해서 시각적 무게감의 평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면적과 크기에 맞춰서 건축 디자인을 할 때 시각적 무게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랑크 로이 라이트의 낙수장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평 배치와 수직 배치를 통해서 건물의 정주황의 느낌 그리고 기준선에 대한 설명인 건데요. 사실 낙수장은 산의 계곡변에다가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오솔길, 배회로가 있고 낙수장의 특성이 정문이 건물의 벽면에 있습니다. 저 사진의 뒤쪽에 주차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를 통해서 가게 되고 사람들은 그 우회되는 등산로길, 그 오솔길을 따서 각 건물을 보게 되는데 이때 각 건물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근데 각 건물을 돌아보게 되는데 너무 시각적으로 어떤 부분을 갈 때마다 시각적으로 무게감이 너무 치우쳐 보인다든지 안정감을 줄 수 없을 때는 저는 별장이나 주택 부분, 주거 부분이 조금 많이 위화감을 줄 수 있고 불안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건물을 볼 수 있게끔 특히 강변에 있는 개울물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형이 필수적입니다. 즉 본인이 만들었던 1차 검토안의 무게와 배분감, 평면 형태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저렇게 실사 느낌의 현장, 모형, 그러니까 주변 대지까지 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걸 등산로 길에서 내가 이 건물을 본다는 느낌으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게 되면은 내가 수평적인 요소를 어디를 두어야 되는지 수직적인 요소를 어디가 더 무게를 더 주어야 되는지가 3차원적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만들 때는 시각적 무게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시각적 무게감은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각적 무게감을 스스로 찾아가야 되고 그러한 가장 통일된 균형감을 받는 부분을 찾았을 때 이렇게 지금 저 건물에 대한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본 균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신체와 공간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